임규호의 특급 작전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1071로 의견 주시거나 저희 MBC 홈페이지 특급 작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여론이 담기는 그릇, 임규호의 특급 작전. 이슈 인터뷰입니다. 최근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매립장으로 충청북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내로 유입되는 외부 지역 폐기물이 하루 13,000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충북의 폐기물 대책 시급한 실정이죠.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충청북도의회 윤홍창 의원 전화 연결해서 타 지역 폐기물 유입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알아봅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충북의 폐기물 대책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는데 외지에서 도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네, 수도권이나 외지에서 이렇게 발생해서요. 네. 우리 충북에 유입되는 그 폐기물의 양이 하루 한 13,000톤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이게 8톤 트럭 정도로 따지면 한 2,200대 이상이 넘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엄청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라면은 과포 현상은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이 상태로라면은요, 2, 3년 뒤에는 일단 도에서 이제 매립장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다면 우려할 정도로 이제 과포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 외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 외에도 이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많잖아요. 많은데요. 이 도내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하루에 한 5,000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도내에서 배출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되는 폐기물, 이 도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수용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일단은 도내에서 배출되는 것은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충분히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모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이제 외부에서 발생돼 들어오는 폐기물 처리가 앞으로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외부에서 들어오던 도내에서 발생하던 이 폐기물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도내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하루에 아까 그 5,000톤 조금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소각 또는 이제 재활용되는 양이 한 4,242톤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 빼고 나면 한 713톤 정도 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 92.7% 정도 되는 661톤 정도를 우리 도내에서 이제 매립을 하고 나머지 한 51톤 조금 넘게는 이제 해역으로 이렇게 배출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진행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 의원님, 우리 충북의 폐기물 매립장이 몇 군데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폐기물 매립장은 2군데인데요. 청주하고 충주에 이렇게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작은 규모로 자체 매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자가 매립하는 겁니다. 공장에서. 그건 크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매립장, 특히 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문제도 많이 터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제천시에 있는 그 에어돔 붕괴 사건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었죠. 일단 이게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요. 그 주변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아주 큽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2006년도에 그 제천시 왕암동에 그 조성된 폐기물 매립장이 아주 대표적인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피해의 대표적 사례인데요. 그 매립장 허가가 나던 해에 그 에어돔이라는 그 여름에 악취하고 빗물을 막아주는 시설이 그 붕괴가 됐어요. 그 바람에 빗물 2만여 톤이 그곳으로 유입되면서 침출수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왕암동 산업단지 주변에 계시는 그 주민들은 아주 악취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아주 호되게 당하셨죠. 근데 결국 그게 이제 2012년도에 에어돔이 재차로 이제 내려앉은 다음에는요. 민간업자가 못 견디고 도산하고 그래서 그 심출수로 쏟아져 들어오는 12만 톤의 처리 문제 또 이게 정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200억 원 정도 또 피해 복구 비용이 든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 환경부하고 제천시하고 서로 책임을 떠밀으면서
그 수년 동안 이제 그런 어쩜 미루고 이러는 동안에 제천 시민은 이제 악취하고 분진, 네. 또 오염 침출수 유출 이런 문제로 아주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네. 그래서 그 피해는 일단은 고스란히 제천 시민들에게 돌아간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매립장 문제가 주민들 동의 없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내줄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많고 많은 지자체 중에 네네. 왜 우리 충북이 폐기물 매립장 적격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네. 우리 도가 국가 도로망이 이제 많이 좋아지면서 네. 수도권이나 경기 지역, 네. 특히 이제 기타 다른 지역들의 접근이 아주 용이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이나 경기도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폐기물 매립장의 적지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외부 지역에서 배출돼 갖고 도내로 들어오는 일반 및 지정 폐기물이 네. 우리 도내에서 발생되는 양의 3배 정도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민간 사업자의 폐기물 매립장 설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집요하게 허가를 득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찾아내고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나 이런 집행청에서 폐기물 관리기획조례라는 것을 이제가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이렇게 넣어서 네. 일단은 이제 민원 발생을 좀 줄이려고 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네. 그게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미봉책이고요. 네네.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 어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문제를 알아야 이 해결책이 나오는데 네. 이 가장 큰 문제는요. 민간 사업자들이 폐기물 매립을 이제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네. 단연으로 받아가지고 단연 네. 그 단기간에 그 매립량을 그냥 왕창 받아가지고 매립해 버리는 겁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제 10년 동안 매립을 서서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네. 2년이나 3년 이내에 매립량을 채워서 수지를 딱 맞춰버리는 거죠. 이게 변칙으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난 후에 네. 우리 충청북도 집행청하고 도의회하고 협조해가지고요. 네. 관련 조례를 한번 제정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립량이나 처음 허가할 때 제출 기간을 지키고 매립 규정을 지키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법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매립장에다가 그나마 매립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가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농사 지려고 땅 파거나 집 지려고 땅 파면 거기 무단 투기해서 다 매립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도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이 벌금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형사처벌 문제도 사실은 대우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의 윤홍창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인터뷰는 저희 청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샵107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